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정혜승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토의의 사회를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2025년부터 본격 시작될 라이즈 체계의 성공적인 도입과 시행에 대해서 오늘의 패널 토의가 하나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라이즈 체계는 대학 지원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되었던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춘계 워크숍에서는 라이즈 체계와 전문대학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의를 통해서 라이즈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의 추진 상황과 더불어 전문대학에서 앞으로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오늘 토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라이즈 체계에서 과연 전문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문대학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라이즈 지원단에서 전문대학 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네 분의 교수님과 교육부 과장님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패널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우리 전문대학을 총괄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신 고등직업교육정책과 김성근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교육부에서 라이즈 주무부서시죠. 지역인재정책과 윤소영 과장님이 참석할 예정이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도착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후에라도 참여하시면 바로 착석하시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라이즈 지원 단장으로서 전문대학 모델 연구를 이끌고 계시는 서정대학교 조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전 산학협력 처단장 협의회 회장을 지내신 강원도립대학교 박병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전남과학대학교 기획처장을 맡고 계신 김대곤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기획실장이신 윤우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토론 일정은요. 먼저 전문대학에 계시는 패널 분들이 1인당 약 10분 내로 고견을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교육부 과장님이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내 또는 답변을 포함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플로어에 계신 단장님들의 의견 또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주제 발표해 주신 조은 교수님께서 소주제로서 지역 정주를 위한 수요 기반 전문 직업 교육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은 교수입니다. 아까 잠깐 발제를 했었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소주제 중에서 지역 정주를 위한 수요 기반 전문 직업 교육 운영 방안입니다. 여기 키워드가 이제 지역 정주하고 전문 직업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까 네 가지 모델 중에서 지역 정주에 대한 전문 직업 교육인데요. 저는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단위에서의 인력 수요와 지역 인력 수요에 대한 관계성, 그다음에 현재 지역 수요의 전문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지역 경제의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떻게 이제 확대할 것인가의 관점, 이 관점에서 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국가 단위 인력 수요와 지역 인력 수요에 대한 관계성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23년도 초에 교육부에서 이제 국가 단위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거기에 5대 핵심 분야하고 22대 신기술이 나와 있고요. 국토부에서 3월 15일 날 발표한 국가 단위의 첨단 산업 벨트 조성 계획을 보면 각 지역별로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산업 유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권의 경기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같은 데는 대전의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그다음에 청북 청주의 철도,
그다음에 충남 홍성에 미래차하고 2차 전지가 있고요. 호남 쪽에서 보면 광주는 미래차, 고흥은 우주발사체, 전북 익산은 뭐 식품, 푸드테크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경남 쪽에서는 이제 창원 같은 데는 방위하고 원자력. 그래서 이런 그 강원권 같은 데가 이제 그 천연물 바이오 같은 이제 첨단 인재 산업에 대한 주력 산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국가 단위의 인력 수요인데요. 보통 이제 그 국가 단위의 인력 수요를 보면 첨단 인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첨단 인재 개념이 과연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설계 인력 같은 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교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4년제뿐만 아니라 석박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대학에서 그 첨단 인재 양성에 이제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겠지만 과연 반도체 공정에서 첨단 인재만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 단계에서 보면 각각의 공정을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 인력들은 사실은 아주 첨단 인재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그 미들에서 나오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노동 인력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인력 수요가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라이즈 계획에서 우리가 첨단 인재 산업에서 전문 대학 역할을 우리가 구조화를 한다면 기본의 그 연구 중심의 인력도 있지만 그 현장 중심의 인력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런 첨단 인력 양성에서 그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2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시간차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우리 전문대학의 이제 역할이고 그것이 결국은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공정상의 숙련이나 준숙련의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 대한 교육을 전문대학이 맡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그 전문대학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역 단위의 인력 부족군입니다. 첨단 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역 인력 부족군에 대한 교육 수요를 전문대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시간이 최근 건데요. 2023년 10월 16일 날 정부 합동으로 제3차 그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거기에 지역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는 뿌리산업하고 건설업,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업, 농업, 숙박음식업, 그다음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업, 대구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 반도체 부품업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서울을 뺀 16개 지자체별 타겟 업종을 선정해서 취업 장려와 장기 근속 복지 지원을 직접 설계한 이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 합동 부처의 지역 빈 일자리 구인난 해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시적이기도 하면서 구조적인 노동 수급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인데 저는 이 지역 인력 부족군에 대한 교육 수요를 전문대학이 담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 라이즈 체계에서 라이즈 통합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보면 이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개, 3개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직접 지원 방안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교육 인력을 어떻게 인력을 교육하고 그것을 배치하는지 지역 정주화 시키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어떤 사업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 부분은 이미 시도별로 인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게 다 그 세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빈 일자리도 저희 전문대학이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전문대학이 과연 그 지역의 생산 가능 인력을 어떻게 교육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생산 가능 인력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가 그 생산 가능 인력이 전체 인구의 3,763만 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일 많은 게 정점이거든요. 27년도가 되면 276만 명이 감소되고 40년이 되면 911만 명이 감소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생산 가능 인력 주로 20에서 50까지의 남성 인력들을 중심으로 하고 여성 인력도 포함되지만 이 생산 가능 인력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이제는 필요해졌고요. 재정의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층이 바로 여성과 고령층의 결국은 경제 활동률을 높이는 건데 그 부분이 10% 정도 상승할 경우에 300만 명의 그 생산 가능 인력을 확보한다는 이게 이제 그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그 전문대학이 담당하는 학령 인구와 성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과 같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생활 인구들의 교육도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 타겟이
여성과 고령층입니다. 고령층이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그다음에 여성들 35세에서 64세까지의 경력 단절 여성을 포함한 이 부분이 결국은 굉장히 우리 전문대학의 그 수요에 교육 수요에 맞는 것이고 새로운 어떤 유익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가 증가가 되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직업 전환 교육이라든가 직무 향상 교육이라든가 실직자 재취급 교육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외국 인력에 대한 취업 정주 여건 개선과 전문대학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외국 유학생에 대한 지역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이 획기적이라는 표현 속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E7 쿼터가 2만 3천 개 이상 늘어날 정도로 이 쿼터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E9 같은 경우도 5만 7천 개 중에서 5,700명 정도가 지금 전문 대학생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E9 비자로 들어오는 그 계절 근로나 단순 근로의 그 수요 그 지금 근로하는 우리 그 한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학습권이 이제 9월 1일부터 풀렸습니다. 그 말은 대학에서 이제 담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외국인 유학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고 그리고 정원 외의 문제가 아니라 정원 내까지 깊숙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라이즈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할 때 결국은 학생에 대한 재정의 그리고 인재 양성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보다는 이제 인력 양성의 차원에서 이 직업 평생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 입학자뿐만 아니라 거주 인구나 생활 인구의 전 범위로 대상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 내용의 차별화가 좀 수반돼야 되겠다. 그리고 차별화의 핵심 요소는 교양 습득, 자격증 취득, 학위로 이어지는 이 구성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크리덴셜과 디플로마와 그 디그리의 그 연관관계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수직적인 계열화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루프형 형태의 그 학습 교육으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결국 전문대학이 지역 사회에 있어서 순환 교육에 있어서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문대학의 그 어떤 직업 교육의 방향, 특히 지역 정주를 위한 전문 직업 교육의 운영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라이즈의 프로젝트가 좀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단위 첨단 산업에도 전문대학이 담당해야 할 어떤 그 중간 기술 인력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 지역 기반 산업에서 지역 인력 부족한 그런 영역에 대한 교육 수요를 전문대학이 담당해야 되고 앞으로 그 생산 가능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성이나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해서 직업 순환 교육의 핵심 축으로 전문대학이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박병수 교수님께서 그 라이즈 체계에서 지산 학연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박병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 패널로 참가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전국 혁신사업 단장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대학 관계자들이 현재 라이즈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개 시범 지역의 라이즈 계획서를 제가 먼저 읽고 또 컨설팅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언제나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근 과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지자체에서 라이즈 계획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이 좀 작성할 때 좀 포함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라이즈 체계에서 지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방안입니다. 거버넌스 구축은 성과를 확산하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다양한 그 혁신 주체들, 그러니까 대학이나 지자체, 뭐 산업체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협력 주체들끼리의
소통과 협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떤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7개 시범 지역에 대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만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지역의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추진 체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양한 지역의 혁신 주체는 전문대학, 일반대학의 대학을 포함하고 산업체, 뭐 교육청, 그다음에 연구소나 지역의 어떤 주요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최고위원회로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이외에도 지역협업위원회나 지역인재육성 실무위원회와 같은 추진 주체별로 기능이나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화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하고 지자체 협업 관계를 와 같은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전문대학이 빠져 있습니다. 현장 컨설팅 할 당시에도 전문대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최종 수정 사업 계획서에도 전문대학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전문대학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통로로 전달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추진 체계가 마련되려고 하면은 교육부에서 이러한 내용은 좀 지자체에 권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중간 간부급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의결기구인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 기관장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활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획이나 산학 등과 같은 분과위원회와 같은 중간 간부급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서 거버넌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초광역권의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라이즈 계획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하고 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지역 대학하고 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계획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체 경제 활동은 그 지역 내를 넘어서 초광역권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나 경북, 뭐 저기 전남이나 광주, 뭐 대전이나 충남, 뭐 부울경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A시에서 양성된 인력이 주변 시도 광역권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거버넌스의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도 검토가 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7개 시범지역 라이즈 센터입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면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 두 개소고요. 테크노파크가 또 2개소, 그리고 지역의 연구소가 3개소입니다. 인원은 보통 13명에서 47명으로 아주 큰 폭의 그 인원을 편성해서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즈 체계가 지산학 중심이라고 하게 되면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 등이 산학 관련이나 대학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이 생사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지산학 관련 기관으로 뭐 이전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이나 전문 기관을 활용해서 조직 구성이나 업무, 역할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내에서 소통과 협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이즈 체계가 되면서 대학은 지자체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의견을 전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의견을 전달해도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모르겠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대학의 문화나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생소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자체와 대학
거버넌스 내 소통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학이나 지자체의 상호 간 이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상호 조직 문화나 특성, 행정 업무 절차나 추진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야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 공무원의 순환 보직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이제 사업 단장님들도 지자체와 만나서 이제 협업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자체 공무원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좀 되고 관계가 설정이 되고 나면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버리고 새로운 분이 오면 다시 또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이제 방법을 통해서 지자체 공무원의 순환 보직을 보완하는 어떤 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으로 상호 관계를 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학은 자율 속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이제 라이즈 체계가 되면서 혹시라도 지자체에서 대학을 어떤 행정의 부속 기관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좀 보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는 협력 관계나 아젠다의 구속력과 구체성을 강화하는 협약 체계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합의된 목표와 성과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라이즈 체계가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대학, 산업체가 협력 주체 간에 합의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협력 주체가 참여하고 목표 설정하고 그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핵심 추진 정책하고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의 연계성하고 정합성이 맞지 않으면은 상호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즈가 광역 중심의 체계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실행 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대학의 협력 정책 방안이 일관성 있게 마련되고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협력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관계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참여자들에게 뭐 재정이든 인사 고과 등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산업체에게도 아마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평가에 대학과 지자체 협력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고, 대학은 기간 평가 인증에 지자체나 대학의 협력 요소를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으로 대학과 지자체 협력 지속을 위해서는 법적,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학 지자체 협력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데 고등교육법이나 지방대 육성법에 개정을 하거나 또는 예를 들면 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자체 단계로 내려오게 되면은 지자체와 대학 협력에 관련된 조례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아마도 교육부나 이런 관계 기관에서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 소멸 기금이나 지자체 자체 예산 등 국비 이외의 지자체 자원 확보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이즈 체계에서 지산 학연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대학과 지자체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 지자체별 추진 체계에 전문 대학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양한 참여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공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 김대곤 교수님께서 라이즈 체계에서의 전문대학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소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전남과학대학교 기획처장을 맡고 있는 김대곤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라이즈 체계에서의 전문대학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도 지금 라이즈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7개의 시범 지역에 대해서 그 보고서 안에서 평생 직업에 관련된 내용들만 추려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두 번째로는 전문대학의 평생교육 직업교육 활성화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즈 체계에서 평생 직업교육은 정말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7개 시범 지역, 경북, 경남, 부산, 전남, 전북, 그다음에 충북 7개 시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컨설팅과 각종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 계획서들이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7개 지역에 대해서 7월 말에 작성된 이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평생교육 영역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저의 관심은 그 많은 사업들, 그 보고서 안에 담아 있는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지역 정주랄지, 거버넌스, 직업교육, 뭐 지역 현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영역 중에서도 저는 평생교육에 대해서만, 직업교육에 대해서만 얼마나 각 지역별로 이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7개 지역 그 계획을 보면 평생 직업 교육 관련해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6개로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4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 직업 교육이 가장 중요한 추진 전략, 목표, 프로젝트, 이런 아주 중요한 아젠다에서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러면 들어갔으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세부 사업은 어떻게 나눴으며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평생 직업 교육의 완성도를 위해서 플랫폼 구축 계획은 갖고 있는가, 이 부분하고, 또 라이즈 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센터 내에서 평생 교육에 대한 업무 분장은 또 전담 부서는 있는가, 이 4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 및 목표, 프로젝트, 이런 주요 핵심 내용으로 평생 직업 교육이 7개 지역에서 6개 지역이 명확하게 들어가고 1개 지역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평생 직업 교육에서 반영 부분에서, 그러니까 키워드에 들어가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구체성을 띄었냐 띄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프로그램만 명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추상적이라든지 이렇게 단순한 반영에 있어서는 5개 지역이 반영이 단순하게 되어 있고, 1개 지역은 미흡하고 1개 지역은 아예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에서만 들어가 있지 실제적 구체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추진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은 딱 1개 지역이었습니다. 1개 지역이었고, 3개 지역은 약간의 미흡, 또 3개 지역은 아예 없었습니다. 또 평생 직업교육 완성도를 위한 플랫폼 구축 계획에 있어서는 1개 지역만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나머지 6개 지역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그 라이즈 센터 내에서의 평생교육 전담팀은 한 곳도 없었고, 또 그 라이즈 센터 내에서 업무 분장에서도 아예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해서 빠져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부서에서 라이즈 센터를 지원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평생 교육에 직업 교육에 관련된 조직들은 모두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7개 지역에서 뭐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충북 사례를 제가 잠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북 사례 프로젝트 3에 의해서 3이라고 써져 가지고 평생 직업 교육 앵커 대학에서 산업 연계형하고 수요 연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충북 같은 경우는 이 평생 직업 교육 앵커라는 이름으로 해서 목표, 정상적인 목표, 또 정량적인 목표가 명확했고, 또 두 가지 형태로 나눴는데 산업 연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직업 교육 형태죠. 지역 산업을 타겟으로 하고 또 직업 교육 전환 이 두 가지로 해서 필요성, 또 사업의 개요, 주요 사업 내용, 또 지역과 어떤 방법으로 연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전략들이 나름대로는 비교적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요 연계형으로 지역 문제 해결하는 또 수요 맞춤형 학습 그러니까 시민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 주기적 시민 교육 또 문화예술 이런 직업 교육이 아니라 단순한 인문학적 측면에서의 평생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계획서에 실려져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역 산업 중심에 관련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잘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데 평생 직업 교육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수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찌 되든 간에 각 지역에 돌아가면 라이즈 협의체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겁니다. 따라서 활동하실 때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사학계에서 반드시 좀 담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담을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평생직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찌 되든 간에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대학 자체이든 또 혁신 사업을 통하든 하이브 사업을 통하든 또 후진학 선도형을 통하든 라이프를 하든 어찌 되든 간에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하는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제가 몇 마디를 올리겠습니다. 자, 성인학습자에 대한 여건을 고려한 학위, 비학위, 또 성인 친화형 이런 대학 환경이 정말 이제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특히 이제 라이프 사업 같은 경우는 성인학습 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지금 돼 있고,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원 내에서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가 50% 이상이 되면 센터를 벗어나서 처도 한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대학 자체적으로. 그 외에 또 학과도 여러 개 있으면 계열로 만들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학사제도위원회 아마 규정에는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모든 대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냐 활용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계선까지 제도권의 경계선까지 최대한 다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성인학습자가 언제 어디서 또 누구나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마련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일반 대학하고 우리가 뒤처집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학 구성원들의 생각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학령기 중심의 학생들에서 성인학습자로 넘어가면은 정말 여러 가지 좀 패턴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도 이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조직도 주말, 야간
이런 부분들도 대비할 수 있도록 풀로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성인학습자의 학과에 대한 이 부분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재정지원 사업, 라이프 사업이랄지 내지는 또 뭐 산업지 위탁 교육이라 할 때 심화 과정, 마이스터대 이것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학령기 지금 인구수가 급감하는 이 상황에서 대학의 재정에 또 대학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5차 그 평생지능 학습지능 계획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이미 학령기 그 학생 중심의 고전적인 교육 대상에서 성인 학습자까지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각자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성인 학습자 중심의 대학 조직이 변해야 된다. 교육 환경이 변해야 되고 유연한 학사 제도, 정말 이 세 가지는 끊임없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고 다양화, 통합화, 연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즈 체계에서 일반 대학보다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 쪽은 전문대학이 그나마.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라이즈 체계에서 평생 직업교육이 잘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자체 작성하는 계획서에 반드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전남에 속해 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11개 세부 과제에서 일반대가 11개를 주관을 하고 11개 세부 과제에서 전문대가 주관대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8개는 일반대가 주관하고 전문대는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자체마다 우리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목소리를 계속 내시라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곤 교수님께서 그 라이즈 체계에서의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뭐 2가지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이즈 시범 지역 7개 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을 다 그 평생 직업 교육 분야를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어떤 그 지역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계획에 비해서 이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좀 미진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크고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전문대학의 평생 직업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뭐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학의 문화가 좀 먼저 바뀌어야 되고 대학의 조직이라든지 제도 개편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 4번째 그 순서가 되겠고요. 윤혜영 교수님께서 우리 그 지역의 어떤 그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어제 우리 남기석 회장님께서 저희인데 3가지 당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쉽게 해라. 그러고 천천히 말해라. 3번째 사투리 절대 쓰지 마라. 근데 앞에 2가지는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다가 시간 되면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즈 체계가 들어올 때 제가 첫 번째 가졌던 의문점 중에 하나가 교육부나 연구재단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전문대학의 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뭐 최소 10년 이상씩 사무관 정도만 돼도 뭐 10년 이상이 됐죠, 그죠?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라이즈 체계도 지자체도 내려올 때 이분들 아까 그 박병수 단장님도 이게 이동이 되면 교육부나 연구재단은 이동이 되어도 항상 하는 일이 교육이었는데 이게 이동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지난번에 바뀌니까 또 저희 뭐 라이즈 센터장이 과연 그 대학 교수 출신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런 고민과 걱정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런 고민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대구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대구 라이즈 체계가 상당히 진도가 늦었다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대구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상당히 진도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거버넌스가 대구가 고등교육협업위원회라는 아직 이름은 안 만들어져 있는데 대학 총장님들 다 모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즈 운영위원회 기획실장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라이즈 운영 실무위원회가 그 밑에 이제 실무진끼리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분과위원회가 움직이면서 분과장이 선임이 되고 분과장이 선임이 되니까 프로젝트별로 분과장이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의 세부 프로젝트별로 PM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이제 만들어졌죠. 그렇게 이제 체계가 갖추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이 이제 교육부가 그 부분들을 알고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느꼈던 거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라이즈가 결국은 그 아마 국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교육부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가서 라이즈 체계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성을 해보자는 얘기죠. 누가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왜 라이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라이즈 왜 하느냐? 그 물어보면 돈 받아와야 되죠. 근데 우리는 교육을 받아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구 소멸, 학력 인구 감소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왔다면 전문대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 라이즈 체계라는 게 하나의 화두로 던져졌으면 우리가 어떤 그 무엇을 어떻게 하기보다 왜 해야 되는 걸 본다면은 이게 나중에 라이즈 체계 내에서 재정을 받는다기보다 계획을 짤 때 우리 전문대학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게 프로젝트도 나오고 세부 프로젝트도 나오고 추진 계획도 그 안에 추진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던지던 것들이 그 지금 이제 라이즈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사업 선정 단계도 오해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오해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이 발전하고 대학이 발전하고 동반 성장하자는 계획이라면 우리가 왜 하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위계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이제 전문자의 공동을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아니면 그 안에 세부 프로젝트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 세부 프로젝트 안에 추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잘하니까 근데 지금 사업 선정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 지금 선정해서 돈을 주고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도 사실은 그 이제 7개 시범 지역 컨설팅을 나가면 아까 경북 지역 그 프로젝트 7개도 쭉 주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교육부가 제시한 4개 모델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아까 경상북도가 상당히 좋아져서 제 눈에 7개가 바로 교육부가 제시한 4개 모델과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교육부가 제시한 게 지역 정주형 취창업 연계, 그다음 지산학 연협력, 그다음에 직업 평생 교육과 지역 현안 해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몸으로 이해하는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전문대학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RIS 사업은 전 잘 하도 힘들어서 잘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링크라든가 링크 학과 중점형이라든가 링크 고도화형이라든가 지금 오늘 제가 다뤄야 될 하이브라는 그 지역 현안 과제도 하이브 쪽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라이프라든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같은 것들 이런 성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성과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성과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자꾸 일반 대학 앞에 가면 우리가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문 대학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잘 해왔는데 이거 홍보에 약했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생각할 때는 저희가 뭐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고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먼저 생각을 한번 해서 4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지역 현안 해결 과제인데 이제 말이 빨라질 겁니다, 아마. 이게 결국은 지역 현안 해결 과제가 라이즈가 대학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먼저거든요. 대학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우측이 지역이 대학을 어떤 발전에 지원한다. 그럼 대학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지역 현안 해결 과제라고 봅니다. 그중에 현안 해결 과제 중에서도 인구 소멸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유학생만이 아니고 외국인을 어떻게 인력 양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거의 아마 그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대부분이라 하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2가지를 본다면 전문대학이 4년제가 못 가지는 거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가만히 보시면 일반 대학과 차별화된 것 중에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전문대학 교수는 입시도 하고 취업도 하고 학생 지도도 하고 학생 상담도 하잖아요. 그게 학생과 정말 밀접하게 가잖아요. 밀접하게 다가가고, 그러니까 저 일반 대학 교수와는 차별화된 학생 지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산업과 지역의 대구만 해도 중소기업이 91%고 서비스 산업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의 어떤 현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전문대학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라이즈 체계 내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공헌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가가 결국은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게 일자리고 그 다음에 여가나 문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어디서 있는가 하면 저희가 하이브 사업, 아마 여기 하이브 사업이 선정된 대학도 있고 선정 안 된 대학도 있고, 근데 대학에 찾아보시면 전문대학이 그 지역의 공헌과제, 우리 학교에만 봐도 애들 많이 오잖아요, 그지? 그런 자체가 우리 지역 공헌 과제니까 그걸 발굴해 갖고 지역의 전문대학끼리 이걸 카테고리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며칠 전에도 누가 일반대 교수가 달성 섭지를 어떻게 바꾸고 그걸 지금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한번 이래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추진 체계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인력 현장 직무 역량 제고, 요거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교육부가 이 외국 유학생이 지금 서는 돈이 1년에 1,400에서 1,500입니다. 이 인력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에 상당한 발전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이 일단 우리가 외국인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E9 비자잖아요. 그걸 일학습이 그러니까 체류 외 자격 활동으로 대학에 진학을 허용을 해줬거든요. 허용을 해줬고 그게 첫 번째고, 그럼 우리는 뭐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됐는가 하면 산업체에서 저숙련 인력인데 얘들을 교육시키고 싶죠. 교육을 시켜서 이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산업체 요구에 따라서 해줬고, 그럼 걔들을 누가 교육시켜야 되는가 하면 저희가 걔들의 학문화도 일반 대학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력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교육부나 이런 데서 이런 규제를 많이 풀고 있으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뿌리 산업이 지금 저희가 우리 전문대학이 지금 9개인가가 하는 게 지금 물론 12개가 확대되겠지. 확대되는데 이런 인력들을 우리가 외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받아올 수 있고, 또 외국인이
유학생들이 졸업하면은 3년 동안 한국에 취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또 하나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확대되어서 이 그 영주권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준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외국인이 우리의 지역에 정주하는 인력은 현장 기술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 직업 교육도 똑같은 게 인력 양성을 보면은 그 연구 학문 중심의 연구 인력이 있고 저숙련 인력, 중숙련 인력, 고숙련 인력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학문 중심의 인력은 일반 데서 하고 우리는 이쪽에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력을 내국인도 양성하고 외국인도 양성하고 성인학습도 양성하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나누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까지 말씀드리고 아마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으리라고 보여지고 나중에 이거 제가 정리된 거는 우리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박수를 치려면 확실히 쳐주십시오. 네, 윤혜영 교수님 그 사투리도 못 고치셨고 말이 점점 빨라지셨고 그러면서 시간도 못 지키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그 소주제에 대해서 좀 중요한 화두를 먼저 던지고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어떤 지역 소멸 현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라이즈를 왜 하느냐에 대한 좀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던져주셔서 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양한 형태의 해외 유학생 그리고 외국인 대상으로 우리가 그 지역 정주형 그런 어떤 기술 인력을 양성해서 배출해야 된다라는 거. 지역에 우리가 공헌하고 있는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카테고리화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그 네 분의 그 패널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김성근 과장님께서 뭐 교육부의 어떤 뭐 그 정책일 수도 있고요.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윤소영 과장이 오늘 이제 원래 참석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다른 일정으로 이게 부득이 참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양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다른 이제 일정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또 현안이 생겨서 이제 또 복귀하게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생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몇 가지 이렇게 이제 뭐 패널 토론자께서 주신 뭐 그 말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오늘 전체 워크숍을 보면서 또 제가 어떤 느낀 부분 등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워크숍 주제가 그 충계에 이어서 라이즈 이제 체계에 어떻게 이제 전문 대학이 안착할까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제가 보기에 충계 워크숍에 비해서는 한참 이제 디벨롭된 그런 어떤 논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그 좋은 실장님께서 또 이 기조 발제를 아주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잘 해주셔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이트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패널 토론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각 지역에서 또 이렇게 라이즈 준비하시면서 또 아니면 라이즈 관련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또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전문대학 관계자분들께 좀 이제 그 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제 교부가 하는 여러 이제 대학 관련 정책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라이즈, 글로컬, 자유화 뭐 규제 개선 뭐 이런 건데요. 다들 이제 그 하나의 두 개의 지향점을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이고 하나는 혁신인 것 같습니다. 라이즈도 뭐 지역이고 혁신이고요. 글로컬도 지역이고 이제 혁신입니다.
저희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모두 지역과 혁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즈가 이렇게 추진되는 것들이 이제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재정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포괄하고 있는 영역이 직업교육, 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이제 산학협력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학술과 뭐 R&D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 이제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좀 관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좀 아직은 이제 배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같이 이 사업을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혁신적으로 할 거냐. 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워크숍에서 뭐 컨설팅 하시는 과정, 그 다음에 우수 사례 발표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라이즈도 지역 혁신이고 뭐 한데요. 그 중에 최정점이 글로컬인 것 같습니다. 그 글로컬을 준비하신 대학과 준비하지 않으신 대학의 라이즈 체계에 대한 준비 정도라고 할까요?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의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글로컬을 이제 지원하셨던 대학에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그건 얼마든지 또 라이즈 체계에서도 적용해서 이렇게 추진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전문대 우리 이제 교육부를 상대로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대상인 그런 어떤 이제 국정감사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의원님께서 이제 전문대학 협의회 수석 부회장님을 이제 상대로 질의를 하신 내용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라이즈 관련해서 이제 그 전문대학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다. 거버넌스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4년제에 비해서만 이제 좀 이렇게 소외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 교육부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대학의 참여가 좀 이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주문도 하시면서 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글로컬 관련해서 이번에 하나도 이제 전문대학이 단독으로 이렇게 예비 선정이 된 대학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다만 4년제의 경우에는 80% 이상, 85% 이상이 글로컬에 지원을 했다. 근데 전문대는 한 20몇 %밖에 지원을 안 하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지원 정도를 보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약간 의문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라이즈나 뭐 글로컬이나 두 가지 키워드가 지역과 혁신인데요. 제 이제 바람은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늦은 시간까지 이석하지 않고 계시는 이제 전문 대학에서는 내년에 글로컬까지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전에 총회 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총리께서 학예 전문대학 총장 협의회에 참석을 하셔서 그때도 왜 전문대학은 단독으로 이제 글로컬에 예비 선정된 대학이 없냐라는 문제 제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지원한 대학이 적으신 것 같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관련해서 좀 많은 이제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좀 의기소침해 계신 거 아닌가 전문대가 아무래도 뭐 지금 아까 박병수 처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라이즈 거버넌스의 전문대학의 참여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는데 그게 뭐 실제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꼭 전문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지방의 사립대도 좀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뭐 전문대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라이즈는 제가 중계 워크숍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대학에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위기가 아니라. 좀 전에 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패널 토론으로 제일 마지막에 해주신 그 계명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과 이제 맥락이 같습니다. 지금 라이즈가 추진되는 게 지역이 죽고 있다. 근데 지역을 살리려면 대학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이제 또 이제 성장을 해야 될 건가? 지자체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지자체를 살리려면 지자체가 죽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핵심이 인구잖아요. 인구 감소. 그러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가장 중심을 둘 거는 그 인구를 어떻게 그 지자체에 묶어둘 거냐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4년제와 전문대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대학이 4년제가 아니면 전문대가 어느 대학이 그 지역의 주민을 그 지역에 묶어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와 지역과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크냐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대가 아주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그 지역의 학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이 취업은 또 그 지역의 기업에 합니다. 그리고 전문대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는 데가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이죠, 중견기업. 근데 그 지자체에서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차지를 합니다. 얼마든지 제 생각에는 지자체가 살아야 될 방향으로 전문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지자체의 인식이 낮다라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런 자료를 들고 지자체, 광역 단위로 전체 전문대가 함께 모여서 설명을 하신다라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얼마든지 지자체 관계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패널 토론 하신 분들께서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병수 차장님께서 주신 그 박병수 차장님께서는 이제 그 교육부에 대한 어떤 이제 제안을 중심으로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담당하는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 사실 뭐 저도 익히 들고 이제 듣고 있고 그 담당 부서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으로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대공 제 기획처장님께서 뭐 이제 주신 그런 부분 직업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 라이즈 지자체 계획이 많이 좀 부실하게 담겨 있다라는 내용도 이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김대분 처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자체 전문대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가에 따라 양상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그 여기 워크숍 하기 전에 우리 그 발전예배 회장님과 이제 몇 분과 같이 이제 점심을 하면서 아주 좋은 소식을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대구시의 라이즈 이제 그 위원회에 인재양성 분과의 분과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라이즈와 그 지역의 라이즈 체계에 전문대학 우리 이제 사업단장들이 깊숙이 이제 들어가신 건데요. 그래서 뭐 라이즈 체계의 거버넌스에 어떻게 이제 참여하는가는 그 이제 각 지자체 단위의 그 전문대학이 어떻게 이제 또 하시는가에 달라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윤호영 이제 실장님께서 이제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해서 라이즈 체계에서 전문대가 해야 될 역할이 지역성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정확한 이제 그 라이즈 체계와 뭐 글루코과 관련해서 정확한 이제 판단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전문 대학이 이제 방안을 마련하는가에 따라 이제 향방은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역과 혁신이라는 두 개의 지향점을 명확히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라이즈의 최종점이 글로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 대학이 적어도 내년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글로컬 그 사업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라이즈 체계에서 그 전문 대학의 입지가 축소될 것이다라는 이런 그 우려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 지역사회에서 전문 대학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이런 그 큰 변화의 시기가 오히려 전문 대학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우리 전문 대학을 위해서 많은 그 일을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라이즈 체계가 확립되어 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전문 대학을 위해 더욱 많은 그 노력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플로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뭐 지금 패널 그 토의를 듣고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뭐 한 두세 분, 서너 분 정도 이렇게 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제일 먼저 들으셨네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직업교육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강문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그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뭐 미국 학생들만 그 2년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방이고 어디고 다 미달되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진짜 일반 대학 들어가기 힘들었을 때는 전문 대학 죽어라 안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문 대학 많이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입시 쪽에서는 입학 자원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같은 지역의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 학생들이 반드시 다 일반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글로컬 대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 전문 대학 현장의 말씀을 조금 드리려면은 제가 이제 글로컬 대학 얘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글로컬 대학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한 자문하고 운영위원 다 합해서 한 30명 거의 되죠. 그런데 전문 대학에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견 반영이나 이게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대학 어느 대학인지 아는데 보고서 굉장히 잘 썼어요. 제가 봐도 충분히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했는데 저희 전문대학 판단은 이렇습니다. 일단 올해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 기간이 충분히 길었다 하더라도 전문대학 한 개 대학과 일반 대학 한 개 대학이 같이 싸우기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전문대학들 보통 전체 재학 인원이 5,000명 이하, 보통 한 2, 3천 명인데 10,000명, 2만 명 되는 일반 대학과 같은 내용, 실제로 과장님 아시겠지만 같은 지역에 대개 지역이 같으면 산업이 같거든요. 그럼 아이디어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지역에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국립대학과 전문대학이 냈는데 일단은 전문대학이 탈락을 했죠. 그거는 심사하는 입장에서 뭐 전문대학 꼭 뭐 더 점수를 안 주려고 해도 객관적으로 봐도 대학 규모 면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전문대학에서 전문대학 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전문대학들은 최소한 3개, 4개 컨소시엄으로 해야 가능성이 있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윤수영 과장님 안 오셨는데 질문이기도 하고 요청을 한 2가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조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4분 교수님께서 굉장히 연구도 잘 하시고 구체적으로 라이즈 체계에서 전문 대학들이 할 이거를 다
세워주셨는데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일반 대학으로 그대로 넘어가서 그쪽이 다 가져가지 않을까, 그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일반 대학에서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2000년 초에 그 서울시 산학연 컨소시엄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그거는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 기술, 정말로 현장에 가서 기름 묻히고 하는 그런 애로 기술, 그러니까 최대 뭐 한 7천만 원 이내, 뭐 1억까지는 돼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기술 개발,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 서울 지역의 일반 대학들, 좋은 대학 빼고 한 3개 정도 있었고 나머지 전문 대학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반 대학 교수들도 교수 평가가 들어가면서부터,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특히 이제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학비하고 그런 거 안 가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갔어요. 주요 대학 다 차례로 다 가져가고, 그러면 지금 제가 라이즈 책에 갔을 때, 이건 또 괜히 그 뭐 지역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거 전문 대학만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가 지자체에서 다 위임을 시키면은 지자체장은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일반 대학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게 교육부에서 각 그 라이즈 센터에 위임을 할 때 100% 위임을 하는 건 안 된다. 중앙정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그래도 전문대학 분이 뭐 몇 대 뭐 이렇게 나누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그냥 위임이라는 그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100% 위임은 안 되고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요. 제가 앉아서 요거 국정과제를 찾아봤어요. 국정과제에 다른 거는 다 일반 대학이 다 가져가더라도 국정과제 85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대학 평생 직업교육 기능 강화,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 운영 23년 및 마이스터 지원 확대. 이건 국정과제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 말씀하셨던 거 다 일반 대학이 가져가더라도 평생 직업교육 이것만큼은 국정과제에 나왔으니까, 외국인 학생을 포함해서 평생 직업교육만큼은 라이즈 내에서도 울타리를 쳐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뭐 처음 하신 말씀은 그 글로컬 대학에 도전할 때 전문 대학은 좀 연합체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셨고, 그 나중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 혹시 뭐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라이즈 관련해서 이 말씀 주신 내용은 일단은 그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다만 현재까지 라이즈 관련해서 교육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전문대와 4년제의 벽을 두어서 재정 지원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벽을 두지 않겠다 이제라는 건데요. 그 아까 이제 조은 실장님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4년제 전문대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그 각각이 4년제도 다 이렇게 역량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대가 또 다 역량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혁신 방향을 써서 그 지자체와 협력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전히
뭐 지자체 그 라이즈의 거버넌스의 뭐 이제 전문대학의 어떤 참여라든지 재정 지원에서의 어떤 전문대 몫을 할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전문대 관계자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주시는 내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 이제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대 국정과제 관련해서 마이스터대는 뭐 그 라이즈 관련해서 상관없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속될 거다라는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뭐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추가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이렇게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여자대학 기획처장을 맡고 있는 강현웅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좋은 안건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 말씀 하나랑 조언을 하나 듣고자 하는데요. 방금 여기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라이즈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 전문대학이 라이즈 사업에 정말 훌륭한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라는 느낌보다는 저희가 스스로를 지금 이제 막 어필해야 되는 상황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패널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게 좀 중복되게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협의체라든지 저희 전문대학 또 임원분들께서 이렇게 저희 목소리를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질문보다는 조언인데 저기 조언을 좀 받고 싶은데 오늘 박병수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조금 많이 좀 궁금한 내용도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는 많은 전문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 지자체와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혹시나 대학에서 좀 아까 좀 대외적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 대학 내에서 이런 지자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뭐 조언이라든지 또 시행착오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대학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좀 해주실 그 대학 내에서도 좀 준비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박병수 처장님 저기 잠깐 좀 제가 좀 개입을 했는데요. 네, 지금 수원여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네. 어제 아마 경기도 각 그 대학에서 공문을 받았을 겁니다. 네, 경기도에서 그 라이즈 담당자들을 좀 지정을 해달라. 그 다음에 참여할 사업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해달라. 제가 알기로 11월 2일 날 아마 전체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가 사실 상당히 늦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도 지금 그 라이즈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그쪽이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사업 계획서가 12월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사실 많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그 경기도 같은 경우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 두 군데서 이제 그 역할에 대한 분담들이 좀 아직은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전문대학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금 그 라이즈 사업에 참여를 할까라고 하는 게 아까 김성훈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기석 회장님 이번에 그 저기 대구 지역에 이제 그 라이즈 인재 위원장으로 이제 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대구가 전문대학도 많은 탓도 있지만 그 동안에 그 광역과의 그 협업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인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가 사실은 이제 이게 시작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라이프 하이브 링크 3.0의 경기도 쪽이 생각보다도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라이프 같은 거 잘 아시겠지만 지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라이즈 통합 예산에 보면 전문대학이 지금 30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캠퍼스 빼고는 30개인데 거기에서 지금 참여하는 그 전문대학 포션은 적지만 일반 대학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도 같은 데가 전문대학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제 이런 공문이 오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또 간담회 같은 데 좀 참여를 하시면서 실제로 그 담당 공무원들과의 그 연계성을 굉장히 강화하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을 보고 나서 그 연락하고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그 태도들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전문대 목소리, 물론 위에서도 저희가 전달을 계속 하겠지만 현장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경기도 부분이 이제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어제 오늘 참여를 안 하셨지만 우리 윤석열 과장께서 그 경기도 관련해서는 저한테 좀 의견을 물었던 게 그 경기도가 이제 산학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링크 사업 중심의 사업의 프로젝트가 있고 또 직업형생교육 쪽에 이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균형점을 잡아주는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한테 좀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지금 그 주신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라이즈가 지금 백지거든요. 특히 그 아직 시범적이 아닌 데는 정말 초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한 그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 목소리가 나면 날수록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개입하는 정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우리 플로에서 그 들은 내용은 개별 대학이 사실 그 지자체를 방문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전체 그를 대변하기가 어렵다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 각 지금 라이즈 7개 시범 지역에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지방 지역 고등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전문대학 교수님, 총장님들이 다 참여하고 계시고요. 지역마다 아마 총장님 협의회가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채널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하위 단계로 오게 되면은 뭐 실무위원회나 각 이제 그 주체별로 분야가 형성되는 그런 협의체가 또 따로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획처장 협의회나 산학처장 협의회에서 그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의 전문대학 의견이 이제 형성이 돼야지 되고 지자체에서 그 개별 대학이 이제 접촉하게 되면은 대표성을 갖고는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채널로 의견이 전달이 되고 어떤 그 의견이 모아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늦은 시간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조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경기도는 어제 공문이 이제 접수됐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그런 조언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은 뭐 더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패널 토의는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에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성근 과장님, 조은 교수님, 박병수 교수님, 김대공 교수님, 윤혜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온 좋은 그 훌륭한 의견들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라이즈 체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의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이 훌륭한 토의의 장을 만들어 주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남기석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신 단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지역 혁신을 위한 전문대학의 역할에 대한 토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신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는 103개 참여 전문대학들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성과 포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23년 추계 워크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성문화대학교 이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